회화 작업하는 서수인입니다. 저의 작업은 시공간과 변화, 그리고 사라짐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적이고 뭔가 공허해서 이 순간을 고착화시키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새로 난 잎사귀일 수도 있고 이미 풍성해지고 가득 찬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 아래로 낙하하는 것만이 남은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현재 낡은 과정에 있고, 그리고 비어 있고 그러기에 쓸모가 있는 이미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포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필연적으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미술을 관둘 용기가 없어서 지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예술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끔 고민을 해보곤 하는데, 저는 많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느껴지고 감각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결핍되고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핍을 극복하면 오히려 작업을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이 공허하고 중요한 걸 잊은 것처럼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작업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사실 아직 저의 작업이 작가로서 어떤 레이어가 쌓이고 있는 그런 과정의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는 요즘이어서 그런지, 작가로서 어떤 좋은 기획과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의 작업은 사라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라짐일 수도 있고, 용도를 다해서 눈앞에서 그 용도를 할 수 없어져 어디로 가버린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라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변화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만물이 가득 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사라짐에 가까워진 그런 과정과 비어있는 이미지에 관심이 더 가고,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더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를 수집하는 그런 공간들이 자주 가는 장소나 예전에 살았던 공간처럼 일상적인 공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수집한 낡은 이미지의 서사와 상상을 하며 컨택된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품을 하는 작업들은 저의 어릴 적 살던 그런 집일 수도 있고, 작년에 전시를 하다가 만났던 그런 철거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가일 수도 있어요. 사라짐에 가까워진, 혹은 아무도 관심을 이제 갖지 않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회화라는 매체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했을 때 생기는 한계를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사유 또한 행복함이나 사랑 같은 비가시적인 것들을 정의를 하는 순간, 그것이 한정적이 되고 또 분별적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안에 어떤 요소를 일부러 숨기거나 뚜렷한 제목이나 의도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업은 개인적인 일상에서 느낀 것이나 경험이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을 살아가며 생겨난 문제의식과 사유가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작업했던 것들이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것들로 확장을 시켜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너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넘나들면서 저의 작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회화 이외에 다른 매체적인 실험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미술 그룹 활동과 그 안에서의 매체 실험 연구를 해보면서 개인적인 작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명 무린 신영진입니다. 저에게 예술은 삶을 잊게 하면서 삶을 잃지 않게 합니다. 생계를 위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가느라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도 사실 프로 작가 활동은 저에게 안개 속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풍족한 형편이 아님에도 우성여고 때부터 미술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신 저희 어머니와 2019년부터 육아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가는 혼자 작업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없는 예술 작업인데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친구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벼랑 끝에 선 듯 막막해도 치열하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빛을 내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제 작업의 바탕은 현재를 다시 보기입니다. 현실에 발을 디딘 아이디어를 지향합니다. 지난 작업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수산물을 만들어서 전시장에 수상 코너를 구현하고 폐플라스틱으로 얼굴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멀리 있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일상과 몸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라는 점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금융, 경제 이슈를 담은 설치 영상 작업들과 힘겨워도 오늘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회화 작품들 총 17점을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할 때 고려하는 것은 주로 사회의 이슈를 다루지만 작가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보통의 인간이기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하고 질문합니다. 자기 연민과 혼잣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작품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많은 말로 채우려고 하거나 말이 작품을 넘어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난해한 말들로 설명에 공들이기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을 지향합니다. 제가 바라는 예술의 방향은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느라 놓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객이 전시장 밖을 나섰을 때 일상이 더 흥미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SNS와 미디어에서 모두가 자신을 보여주느라 개인의 이야기로 넘쳐날 때 사회 이슈를 일상에 밀착시키는 아이디어 중심의 작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전시 이후에 제작하려는 작품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위트 있게 작품에 담으려는 작업입니다. 바라는 바 제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윤미류입니다. 저는 인물이 공간과 사물과 같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어떤 조형성과 내러티브에 주목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평면에 조직할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을 공부했어요. 미학, 미술사, 예술학 이런 걸 배우는 게 재밌었는데 그림 그리는 건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화를 복수 전공했고 대학원에 가서는 그림만 그렸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된달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믿거나 의지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미술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든 직업인들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인 듯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주를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팬데믹도 맞물리고 또 미술계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도 없이 혼자 고립돼 있다는 게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었고 그걸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주로 인물을 많이 그려왔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제가 대상 그 자체보다는 그걸 중심으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감각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렴풋하게나마 조금 은유적으로 보여줄 방식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두고 제가 떠올린 세부적이면서도 또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걸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이어봤어요. 그래서 인물과 함께 배경, 소품, 그리고 제스처 같은 걸 한번 같이 연출하고 결합했고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구성한 화면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인물을 계기로 파생된 거지만 그걸 매개로 해서 그리고 싶은 좀 더 일반적인 감각이나 상태, 조형성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페인터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요새 여러 작가들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각자 여러모로 인상적인 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정해진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나 안 그리나 일단은 정해진 자기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있다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규칙 같기도 한데 누가 저한테 그리기를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 자기만의 속도를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작업이랑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틈틈이 다른 일을 하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루틴이 어떤 대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걸 한번 내면화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자 하는 감각적인 질감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도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일단 연출 사진을 베이스로 화면을 만드는데 그런 사진 단계에서의 장치도 있겠고 또 캔버스의 크기나 배열 그리고 한 화면 안에서의 구성도 달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유화라는 매체도 아직은 미숙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거를 한번 다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